룩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좌우타자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화 야수 뎁스는 우타자에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최은성, 안치홍, 노시환, 심우준, 김태현, 최재훈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우타자는 7명, 반면 좌타자는 3자리 정도입니다. 이진영 선수까지 기용이 된다면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은 이미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도중 김경문 감독은 한 선수를 기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시즌 외야로 나가도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좌타자 거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논리에 김인환 선수는 테스트가 아니라 전력으로 구분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부응하냐 했는데 아쉬운 시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김인환 좌익수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기용을 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좌우타자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팀 뎁스를 보면 우타자들이 모두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에 어울리지만 테이블 세터에 어울리는 선수는 적습니다. 이원석, 이진영 선수 정도. 그런데 두 선수를 기용하면 중심 타선에서 하위 타선 전체가 우타자로 도배,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건 있습니다. 선발에 따라 기용할 수도 있는 전략이겠지만 너무 한쪽에 쏠리게 되면 상대팀 저격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유독 한화는 저격을 잘 당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팀을 편하게 합니다. 불펜 운영을 보면 상대팀 머리를 아프게 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펜 운영만으로도 타선을 묶어버릴 수도 있다. 뭐든지 과함은 좋지 못합니다. 반면 좌타자는 테이블 세터형은 있지만 중심타자형 선수는 적습니다. 우타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테이블 세터는 좌타자, 중심, 하위 타수는 우타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24시즌은 그나마 장진혁, 이도윤 선수가 하위 타순에 들어가면서 장타는 아니더라도 타점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25시즌은 심우준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더욱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김태현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은 좌타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최인호, 권강민을 기용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내년 개막전 어떤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많이 변할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라자 선수 후반기 지명타자로 나오면서 최은성, 안치홍 선수에게 부담감이 있었고 안치홍 선수는 다리 쪽에 무리감으로 라인업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비력이 좋은 중견수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결국 안치홍, 최은성 둘 중 한 명은 지명타자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안치홍 선수가 2루수를 계속 맞는다고 할 때 김태현 선수를 1루수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너 외야가 비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코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야에 새 얼굴이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장진혁 선수가 KT로 이적을 했고 김인환 선수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외야는 우타자보다 좌타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세 선수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최인호, 임종찬, 권강민 세 선수입니다. 이상혁 선수도 있겠지만 세 선수보다는 비중이 적고 미필이니 상황 봐서 문입대를 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문필, 자타 외야수들이고 현 시점에서 이 세 선수를 1군에 안착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25시즌은 이 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 타선의 퀄리티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즌 가장 앞서 나간 선수는 최인호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올 시즌 유독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시즌이 되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 최인호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감독 10마디 하는 것보다 팀에 전하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인호 선수 활약을 반겼는데요. 좌익수뿐만 아니라 우익수도 소화하면서 무난한 수비를 했습니다.
멀티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했던 최인호 선수입니다. 최인호 선수는 수비 쪽을 보완하고 싶다. 좌익수 중견수도 볼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견수 소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최인호 선수가 중견수를 할 수만 있다면 한화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24시즌 중견수를 하는 최인호 선수가 궁금했는데 준비를 한다 하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강민 선수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우타자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포가 필요하다. 김경문 감독은 이야기했고 김인환 선수 다음으로 기회를 받은 것은 권강민 선수입니다. 폼을 수정하면서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권강민 선수 시즌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반등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만 보여주었다. 방출을 피한 것만 해도 권강민 선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외야도 되고 일루수도 할 수 있다. 몸집은 조금 있는데 베이스 러닝이 괜찮다. 적은 경기지만 홈런 치고 안타 친 게 그냥 간단하게 볼 대목은 아니다. 뭔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찬 선수는 시즌 초를 제외하면 퓨처스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올라왔지만 임팩트를 주지 못한 채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퓨처스에서는 북부리그 홈런왕을 차지하였고 교육리그에서 수준급의 활약을 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교육리그 마무리 캠프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종찬 선수가 이진영 선수를 언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수비적인 면에서 최인호, 권강민 선수와 비교를 하면 월등합니다. 결국 컨택과 지속성이 문제이다. 올 시즌 중견수도 소화하면서 이미 멀티 능력도 보여준 임종찬 선수입니다. 과연 김경문 감독 눈에 들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전급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상대팀에서 내줄 것인가? 그러면 이주영 같이 곧 터질 수도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최인호, 임종찬, 권강민 선수와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화가 참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유망주들이 터져주어야 한다.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외의 선수가 전력화되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죠. 18시즌 3위를 하는데 정은호 선수의 공이 있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한화 타선의 전력은 내야수와 우타자들이 쥐고 있는데 여기에 좌타자 유망주들이 역할을 하면 당연히 타선의 퀄리티는 높아지는 건 당연한 말이다 생각합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